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의 3년 근무를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박재훈, 42살의 나는 드디어 고국 땅을 밟았죠. 회사에서 깜짝 귀국 이벤트를 준비해달라고 했지만 아내 지연에게는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3년 동안 화상통화와 메시지로만 소통했던 아내를 직접 만나는 순간을 상상하니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들이 낯설면서도 그리웠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집 근처 골목에 들어서니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뭔가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아파트 앞에 세워진 고급 수입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차들이었죠.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떨렸어요. 3년 전 출국할 때와 같은 번호일까 싶어 조심스럽게 눌러봤는데 다행히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벽지부터 바닥재까지 모든 게 고급스럽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놓인 가구들도 예전과 전혀 달랐죠.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크리스탈 샹들리에까지 걸려 있었어요. 지연이가 교사 월급으로 이런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까 싶어 의아했습니다. 현관 신발장을 보니 더욱 이상했어요. 명품 브랜드의 남성용 구두가 3켤레나 놓여 있었습니다. 구찌다, 루이비통. 한 켤레당 100만 원은 좋게 넘을 만한 고급 신발들이었죠. 사이즈를 확인해 보니 270mm로 내 발 사이즈인 260mm보다 훨씬 컸어요. 혹시 아내 오빠가 놀러 왔나 싶었지만 그 사람은 발이 작은 편이라 맞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싱크대 위에는 고급 와인 병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샤또 마르고, 돔 페리뇽, 병당 수십만 원은 하는 와인들이었죠. 지연이는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인데 이상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와규 스테이크, 트러플, 캐비아, 푸아그라까지. 우리 집 한 달 생활비로도 살기 어려운 고급 식재료들이 가득했어요. 식탁 위에는 고급 레스토랑의 포장 용기들도 있었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로고가 찍힌 용기들이었죠. 거실 한쪽에는 명품 쇼핑백들이 쌓여 있었어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가방 하나에 수백만 원씩 하는 브랜드들이었습니다. 지연이의 교사 월급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이었죠. 침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샤워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여자의 콧노래가 들려왔어요. 분명 지연이의 목소리였지만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경쾌하고 들뜬 목소리였죠.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침대 위에 남성용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롤렉스 데이토나 모델로 가격이 4천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어요. 내가 미국에서 착용하던 시계와는 완전히 다른 고급 모델이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다양한 호텔의 키카드들이 수십 장 있었고 고급 레스토랑과 와인바 영수증들이 두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영수증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2명분으로 되어 있었어요. 메뉴를 보니 한 끼에 수십만 원씩 나오는 고급 코스 요리들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최근 6개월간의 것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변호사 사무실 명함이었어요. 서준호 변호사, 이혼 전문 법무법인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손글씨로 언제든 연락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더욱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남성용 속옷과 양말, 넥타이까지 있었어요. 모두 고급 브랜드 제품들이었죠. 그때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빨리 서랍을 닫고 거실로 나왔어요. 지연이가 비단 목욕 가운을 입고 나타났는데 그 가운도 예전에 없던 고급스러운 것이었어요. 나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언제 왔어? 연락도 없이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달려와서 안겼을 텐데 이상하게 거리를 두고 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침입자인 것처럼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깜짝 선물이야. 보고 싶어서 일찍 들어왔어.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정말 많이 달라졌네. 언제 이렇게 바꿨어? 지연이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아, 그게 승진하면서 보너스를 받았거든. 여보 없는 동안 너무 외로워서 조금씩 바꿔봤어. 거짓말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평소 거짓말할 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지금 딱 그 모습이었어요. 교사가 언제부터 이런 큰 보너스를 받아? 승진도 부장교사 정도인데. 내가 추궁하자 지연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방과 후 수업도 많이 하고 개인 과외도 했거든. 그래서 수입이 좀 늘었어. 말끝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저녁을 먹으면서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지연이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며 불안해했어요. 누구한테 연락 왔어? 물어보니 학교 일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화면을 재빨리 뒤집어 놓았습니다. 식사 후 지연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나는 본격적으로 집안을 살펴봤어요. 거실 서랍에서 신용카드 명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이 명의의 카드였는데 사용 내역을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쓰고 있었습니다. 호텔, 고급 레스토랑, 명품점, 보석가게. 교사 월급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더 놀라운 건 카드 값이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누군가 대신 카드 값을 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침실 화장대를 뒤져보니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티파니, 카르티에, 불가리, 수천만 원짜리 보석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이가 평소 착용하던 싸구려 액세서리와는 차원이 다른 고급 보석들이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구찌, 한 벌에 수백만 원씩 하는 명품 옷들로 가득했어요. 평소 온라인몰에서 저렴한 옷만 사던 지연이가 이런 옷들을 가지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콘돔 여러 박스와 함께 쪽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기다릴게.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함께하고 싶어. 명백히 불륜을 나타내는 내용들이었죠. 필체를 보니 남자 글씨였어요. 지연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년 동안 미국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가족을 생각했는데 지연이는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 지연이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일찍 가야 해.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 하지만 그녀의 차림새는 평소와 달랐어요. 진한 화장에 새로 산 명품 옷을 입고 향수까지 뿌린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데이트하러 가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가 나간 후 나는 그녀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학교에 전화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지연이 남편인데요.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하던데 몇 시까지 끝날까요? 교무실 선생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지연 선생님 연가 내고 쉬는 날인데요. 회의도 없고요.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지연이의 핸드폰을 추적해보니 강남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정확한 위치는 고급 호텔가 근처였습니다. 오후에 지연이에게 전화해봤어요. 여보, 회의 잘 끝났어? 응. 아직 진행 중이야.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저녁 먹어. 하지만 배경 소리를 들어보니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과 웨이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고급 레스토랑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지연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회의에서 술을 마셔? 물어보니 동료들과 회식했어 라고 대답했지만 옷에서는 남성용 향수 냄새가 났어요. 며칠 동안 지연이의 행동을 관찰해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야간 보충 수업이라며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는 동료 모임이라며 외출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있었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지연이의 가방을 뒤져봤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한 건 호텔 키카드와 함께 서준호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이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임신 테스트기와 피임약이었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지연이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을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확신이 필요 없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지연이가 또다시 야간 보충 수업이라며 나가려 할 때 나도 따라 나갔어요. 나도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게. 지연이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차를 타고 나가자 나도 택시를 잡아 뒤를 따랐어요. 학교 방향이 아니라 강남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부탁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죠. 지연이의 차가 멈춘 곳은 압구정동의 고급 호텔이었어요. 호텔 라운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였어요. 지연이를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포옹하는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라운지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친밀하게 대화했어요. 남자가 지연이의 손을 잡고 키스하는 모습까지 목격했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인처럼 행동하는 걸 보니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1시간 정도 후 두 사람이 호텔을 나와 남자의 고급 수입차에 탔어요. 차량 번호를 메모하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경기도 가평에 있는 펜션이었어요.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위치한 고급 펜션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체크인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는데 완전히 부부처럼 행동했어요. 남자가 지연이의 가방을 들어주고 허리에 손을 올리며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펜션 방으로 들어간 후 나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2시간이 지나서야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연이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남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연이의 어깨를 안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다시 키스하는 모습까지 보고 나니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나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다음 날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차량 번호를 조회해 봤어요. 등록자 명의는 서준호였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그는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강남의 대형 로펌을 운영하고 있었고 고액 재산가들의 이혼 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프로필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나이는 45살, 서울대 법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엘리트였습니다. 부인과 아들 하나가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기혼자인 그가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의 전문 분야였어요. 이혼 소송, 특히 불륜으로 인한 이혼에서 가해자 편을 드는 변호사로 유명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들의 불륜 소송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 더 지켜본 결과 두 사람의 만남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만났고 주말에는 골프장이나 펜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연이가 가지고 있던 고급 물건들도 모두 서준호가 사준 것이었어요. 신용카드 결제도 그가 대신 해주고 있었고 지연이의 통장에는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연이는 서준호의 애인 노릇을 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던 거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지연이의 핸드폰에서 발견했어요. 잠든 사이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서준호와의 대화 내용이 적나라했습니다. 오늘도 당신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빨리 이혼하고 함께 살아요. 당신 아내는 언제 설득하실 거예요? 읽기만 해도 구역질이 날 정도의 내용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서준호의 답변이었습니다. 아내한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재산 정리가 복잡하거든. 당신 남편이 미국에서 돌아온다며 조심해야겠네. 필요하면 이혼 절차 도와줄게. 그들은 이미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고 각자의 배우자를 정리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특히 서준호는 내가 귀국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지연이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나에 대한 경계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문득 서준호의 아내는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같은 피해자로서 그녀와 협력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준호의 아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그녀의 이름은 김서현이었어요. 49살로 홍대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준호와는 대학 동기로 만나 결혼했고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고 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해 보니 평범하고 성실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카페 운영에 열심이고 아들 교육에도 신경 쓰는 모습이 엿보였어요. 서준호와의 사진들도 몇 장 있었는데 최근 것일수록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혹시 남편의 불륜을 눈치채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며칠 고민한 끝에 서현의 카페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손님으로 가서 상황을 파악해 본 다음 결정하자는 생각이었어요. 홍대 골목길에 있는 작고 아담한 카페였습니다. 서현 카페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고 내부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서현은 직접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더 수수하고 친근해 보였어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소박하지만 정감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서현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지 피곤해 보였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카페 안을 둘러보니 손님들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현이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주는 모습을 보니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들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서현을 관찰했습니다. 중간중간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표정이 어두워지곤 했어요.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았지만 원하는 메시지는 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혹시 남편의 연락을 기다리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다음 날 다시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오래 머무르며 서현과 대화할 기회를 찾았어요. 사장님, 이 근처에 사신 지 오래됐나요? 네, 10년 정도 됐어요. 이 카페도 7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은 따로 직업이 있어서요. 서현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꺼내자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라고 하던데 바쁘시겠네요. 요즘 특히 바빠요. 집에 오는 날이 거의 없어서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며칠 더 카페를 방문하며 서현과 친해졌어요. 그녀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카페를 열심히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이 바쁘다는 이유로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바빠도 연락은 자주 했는데 요즘엔 연락도 잘 안 돼요. 집에 와도 피곤하다며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서현의 고민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불륜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단순히 일이 바빠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드디어 결심을 하고 서현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조용한 곳에서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서현은 의아해하며 카페 안쪽 조용한 자리로 안내했어요. 혹시 서준호 변호사님 아세요? 서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 남편인데요. 왜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제 아내와 당신 남편이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서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호텔에서 포옹하는 모습, 펜션으로 들어가는 장면,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서현은 사진들을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고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정말 우리 남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알게 됐어요. 서현은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적어도 6개월 전부터요. 아마 더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였구나. 6개월 전부터 남편이 이상했어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받고 일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는데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는 지연이와 서준호의 문자 대화 내용까지 보여줬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는 것, 경제적 지원까지 해주고 있다는 것. 서현은 모든 걸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서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편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나는 티슈를 건네주며 기다렸습니다. 서현이 진정한 후에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몰랐죠. 설마 정말 다른 여자가 있을 줄이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서 3년 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와 보니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같은 배신을 당한 피해자끼리의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물어봤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함께 대응하면 어떨까 해서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는 너무 막막해서요. 우리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서현은 남편의 행적을, 나는 아내의 행적을 각각 추적하기로 했어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더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서현이 남편의 사무실을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서준호의 비서가 예약 관리를 하는데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개인 일정으로 시간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잡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골프장에 가지 않았어요. 서현이 골프장에 확인해 본 결과 예약도 없었고 방문 기록도 없었습니다. 또한 서준호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한 번에 100만 원 넘게 사용하는 것도 흔했습니다. 회사 접대비로 처리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불륜을 위한 비용이었던 거죠. 나는 지연이의 행적을 더 자세히 추적했습니다. 학교에 확인해 본 결과 지연이가 말하는 야간 보충 수업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동료 모임이라고 하던 주말 약속들도 거짓이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에게 확인해 보니 그런 모임은 없었다고 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지연이의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현금이 입금되고 있었어요. 입금자는 서준호였습니다. 사실상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애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매일 저녁 서현의 카페에서 만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서현은 생각보다 강인한 여성이었어요. 처음 충격에서 벗어나자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서현이 말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아내라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단순한 정황 증거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을 직접 잡는 게 가장 확실해요. 녹음이나 녹화 증거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완벽하죠. 우리는 다음 목요일에 현장을 급습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현이 남편의 스케줄을 확인해 보니 이번 주 목요일에도 개인 일정으로 시간이 비어 있었어요. 지연이도 마찬가지로 야간 보충 수업이라며 외출할 예정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서현과 나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동지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했어요. 서현은 정말 훌륭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품위를 잃지 않았고 아들을 위해 카페를 열심히 운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반면 지연이는 돈과 물질에 눈이 멀어 가정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미국에서 보낸 편지들이나 선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허탈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당신 아내가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서현이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원래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로 바람을 핀 건 아니에요. 네, 이전에도 있었다고요? 한두 번 정도는. 하지만 이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현의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서준호는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었고 지연이는 그런 남자에게 속아 넘어간 거였어요. 두 사람 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지연이는 평소와 같이 야간 보충 수업이라며 나가려 했어요.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고 있어. 하지만 그녀의 차림새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새로 산 명품 원피스에 진한 화장, 비싼 향수까지 뿌린 모습이었어요. 마치 특별한 데이트를 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가 나간 후 나는 서현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했어요. 서현은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방금 나갔어요. 중요한 고객 미팅이라고 하면서요. 서현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끝장을 내야 해요. 우리는 두 사람이 주로 만나는 압구정동 호텔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지연이의 차와 서준호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니 잠시 후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서로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번에는 호텔 방으로 가지 않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도 멀리서 따라가며 관찰했어요. 촛불이 켜진 로맨틱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완전히 연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서준호가 지연이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도 보였어요.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저 반지 제가 결혼할 때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서현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다고 했죠.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예상대로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가평에 있는 고급 펜션이었는데 완전히 외진 곳에 있어 아무도 들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펜션 방으로 들어간 후 우리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서현이 펜션 사장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방금 들어간 분들. 제 남편과 그 여자 맞나요? 사장도 불륜 커플이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자주 오시는 분들이죠. 항상 같은 방으로. 혹시 마스터키가 있나요? 현장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런 일로 곤란해지면 안 되는데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이에요. 나중에 문제 되지 않게 해드릴게요. 결국 사장이 마스터키를 빌려줬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들이 있는 방에 접근했어요. 방 안에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녹음기를 준비하고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서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연이가 놀라며 이불로 몸을 가렸어요. 서준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언제 여기까지 왔어? 지연이는 떠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럴 줄 알고 기다렸죠. 서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서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3년 동안 미국에서 가족을 위해 일하는 동안 당신은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나는 분노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게 아니야. 설명할게. 지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뭘 설명해? 매달 500만 원씩 받으면서 애인 노릇한 것도 설명할 거야? 나는 통장 사본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그걸? 지연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 결혼 15년 동안 이런 고급 음식 한 번 사달라고 했지? 명품 가방 하나 사달라고 했어. 그런데 이 남자에겐 쉽게 받아? 당신은 또 뭐예요? 서준호가 서연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아내한테 뭔 짓 했는지 다 알아요. 서현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자기는 불륜을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들 이혼 소송을 맡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건 서준호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다 녹음되고 촬영됐으니까. 나는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우리가 나가려 하자 지연이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3년이야. 3년 동안 이런 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나는 지연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동안 내가 보낸 편지는, 선물은, 매일 밤 화상통화에서 보고 싶다고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 서준호도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은 뒤로 물러섰어요. 17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게 답이에요? 아들은 생각 안 해요? 서연아,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변호사니까 잘하시겠죠.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이 말했어요. 정말 속이 시원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증거를 확보한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현이 추천해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였는데 서준호와는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는 우리가 수집한 자료들을 보며 확신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지연이에게 이혼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불륜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 분할을 요구했어요. 지연이는 처음에 거부했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현도 서준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위자료 5천만 원과 아들의 양육권, 그리고 재산의 3분의 1을 요구했습니다. 서준호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지 못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서준호와 지연이의 불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어요. 서준호는 지연이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외여행까지 함께 다녀왔습니다. 내가 미국에 있는 동안 두 사람은 하와이, 괌, 제주도 등을 여행하며 사실상 신혼부부처럼 지냈던 거였어요. 더욱 가관인 건 서준호가 다른 고객들에게는 불륜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조언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불륜은 강하게 비난했던 거죠. 재판부도 이런 모순적인 행동에 대해 강한 질타를 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자신이 불륜의 당사자가 되다니 법조인으로서 자격이 의심됩니다. 판사의 말에 서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결국 재판 결과는 우리에게 완전히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나는 지연이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과 아파트 지분의 3분의 1을 받았어요. 서현은 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과 서준호 재산의 3분의 2, 그리고 아들의 양육권까지 모두 가져왔거든요. 하지만 진짜 처벌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준호의 불륜 사실이 변호사협회에 알려지면서 징계 절차가 시작됐어요.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윤리를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서준호는 변호사 자격 정지 1년을 받았고 소속 로펌에서도 퇴출당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명성과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은 거였어요. 지연이의 처벌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불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교사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좌천성 전근이었죠. 더 큰 문제는 서준호가 파산 상태에 빠졌다는 점이었어요. 로펌에서 나오면서 수입이 끊겼고 서연에게 줘야 할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인해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지연이에게 매달 500만 원씩 주던 생활비도 끊어졌죠. 결국 지연이는 서준호에게도 버림받은 셈이었어요. 더 이상 돈이 안 되니까 연락도 끊어버렸습니다. 지연이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명품들도 모두 팔아야 했고 고급 아파트도 월세로 바꿔야 했습니다. 교사로서의 명예도 잃고 경제적으로도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죠. 한편 서준호도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변호사 자격 정지로 인해 수입이 완전히 끊어졌고 업계에서도 매장당했어요. 아무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은 사무실에서 개인 변호사로 연명하고 있었지만 예전의 위세는 찾을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의 몰락을 지켜보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허탈했습니다. 그들이 잃은 건 단순히 돈이나 지위가 아니었어요. 가족,
신뢰, 명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던 거죠. 법적 분쟁이 정리되고 나서 나와 서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미국 근무 경험을 높이 평가해서 임원으로 승진시켜줬어요. 연봉도 크게 올랐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배신감에서 벗어나니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어요. 서현의 카페는 예상치 못한 호재를 맞았습니다. 불륜 소송으로 화제가 되면서 일이 있는 카페로 소문이 났거든요. 배신당한 아내가 운영하는 카페라는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어필했나 봅니다. 매출이 2배 이상 늘었고 체인점 제안까지 들어왔어요. 서현은 이제 단순한 카페 사장이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같은 상처를 가진 동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카페에서 만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서현의 아들도 나를 좋아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컸던 터라 믿을 만한 어른이 나타난 걸 반가워했습니다. 나도 그 아이가 정말 기특하고 사랑스러웠어요. 6개월 정도 지나서 우리는 정식으로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해주는 관계였죠. 서현은 지연이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의 여성이었어요.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년 후에는 같이 살기로 했어요. 서현이 운영하는 카페 근처에 넓은 아파트를 얻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서현의 아들도 이제는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2년 후에는 결혼식도 올렸어요. 소박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서현의 친구들과 내 동료들이 축하해줬고 특히 서현의 아들이 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서 더욱 특별했죠. 신혼여행은 캐나다로 갔어요. 서현이 평소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었거든요. 락키 산맥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한편 우리의 전 배우자들은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시골 학교로 전근 가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명품들도 모두 팔고 월세 원룸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서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사 자격은 다시 회복했지만 업계에서의 신뢰는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연락도 끊었다고 했어요. 돈이 떨어지자 사랑도 끝난 거였죠. 참으로 허무한 결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그들이 받은 대가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배신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합니다. 서현은 카페 사업을 확장해서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나도 회사에서 전무까지 승진했어요. 서현의 아들은 대학생이 됐는데 정말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도 딸 하나가 생겨서 이제는 진짜 완벽한 가정이 됐죠. 가끔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의 고통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 일이 없었다면 서현을 만날 수도 없었고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지연이와 서준호는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걸 잃었지만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 더 큰 행복을 얻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인생이었어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